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은 아직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기체에 남아있는 연료로 자칫 폭발과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관계 당국은 위험 평가를 마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난 지 벌써 나흘째. 여객기를 만든 프랑스 측 조사위도 사고 조사에 합류했지만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은 착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고기에 남아있는 16톤 규모의 항공유입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칫 연료에 불이 붙어 폭발과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연료뿐 아니라 승객용 비상산소 용기 등 위험물이 그대로 기체에 실려 있다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앞서 기체가 안전한 상태인지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 감식 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조위와 프랑스 조사위 측은 오늘 오전 사고 기체에 대한 안전평가를 우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에 앞서 남은 연료를 배출할 필요가 있는지 또 화물칸이 손상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항공유를 빼내야 한다면 최소 24시간 이후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 곧바로 합동 화재 감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화물칸 안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승객들이 맡긴 위탁 수화물에 대한 반환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 28일 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직접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던 승객은 YTN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항공사 측에 별다른 안내나 지시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초 별도 안내 방송이 없었다고 했던 항공사 측은 탈출 지시 방송은 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A씨는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기내 상황이 생생합니다. 스프레이처럼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연기가 그냥 확 쏟아지면서 불꽃이 확 보였어요. 캐리어 올리거나 하는 선반 있잖아요. 그쪽에서요.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는데 당시 어떠한 안내나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쪽으로는 또 이동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쫙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사람들이 문 열어야 돼 해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거든요. 주위엔 성분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화재 당시 에어부산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승객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서 에어부산은 별도의 안내 방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기장이 비상탈출을 의미하는 이베큐에이트라는 말로 지시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승무원들이 이를 복창하는 등 비상탈출 조치를 절차대로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비상구 문을 개방하려면 반드시 승무원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에서 화재가 난 데다 대처 미흡 논란까지 벌어지자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느낌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좀 저가 항공을 타야 되나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좀 더 높은 등급의 항공사들이 기내 연식이라든가 그런 안전 관리 그런 게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토부는 항공사와 승객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유력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기내 반입 물품 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